안녕하세요 주인공 여러분. 여러분의 조연이 되고 싶은 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질문은 안 보면 후회할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바로 한번 뽑아볼게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시고요. 고르실 시간 10초 정도 드린 후에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이후에 상황별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컵 C존 카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생겼다, 어떠한 마음이 생겨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인 카드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과거에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인지 현재 생겨난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할 거다,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할 거다 라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주변에서 만류를 했다든지 이미 주인공 분께서 거절을 했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건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건지 결국에는 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나 주인공 분에게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던가 뼈 때리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맞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 건 맞는데 아직은 뭔가 머리를 맴돌고 무언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인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이 컵 C종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어떠한 마음이 생겼고 커졌다라는 부분이 주인공분에게 향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하고 싶은 다른 것이 생긴 것인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마음이 생겨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황의 흐름이 지금에서는 이미 결과가 나왔다 라고도 보여지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정리를 해서 주인공분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최근에 주인공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졌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어떠한 방법을 고르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뭔가 만류를 하고 주인공 분께서도 좋게 말하면서 거절을 할 만한 일이 있었을 수가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 괜찮긴 한데 나는 아니야. 해주는 건 고맙긴 한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식의 뭔가의 거절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인공 분께서 실은 내색을 비춰줬더라도 그 사람은 약간 막상 해주면은 좋아할 거면서 뭔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결국에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기대감이 있는 상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좋게 표현을 하자면 그 사람에게 인생에 교훈이 생겼거나 안 좋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잔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해는 했더라도
아직은 뭔가 서운한 마음은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마음이 생겨난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냐가 크고 작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정말 어떤 커다란 이벤트를 준비했다든지, 그리고 작게 보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났던 어떤 재미난 일을 주인공분에게 하려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막상 했더니 주인공분의 반응이 시큰둥했다든지, 그리고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빼빼로데이에 주인공분에게 빼빼로를 선물했는데 막상 주인공분께서는 아, 나 요즘 다이어트해서 빼빼로 안 먹어 라는 말에도 이해는 하지만 왠지 모르는 서운함은 남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주인공분을 향한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봤을 때는 주인공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재회 상황으로 예시를 들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상황의 예시를 들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왜 만났을까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정말 단순해 보일 순 있지만 좋아해서, 사랑해서 만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상황의 예시를 바로 들어볼게요. 헤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실수, 상황에 의해서 뭐 갑자기 헤어졌다든지 갑자기 멀어지게 됐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인공 분께서도 마음이 남아있다면 제3자를 통해서 약속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주인공 분과 그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같이 다시 연락을 하면서 약속을 잡으면서 뭔가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된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왜냐면 급격하게 헤어졌을 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후회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생각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뭐 대화만 잘 이루어진다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엔 서로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만났지만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 상태로 헤어진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이게 지금은 서로가 안 맞는다는 거를 너무나도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감정이 서로에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만나고 싶은 감정이 전부 다 소모가 되면은 다시 헤어지고 그 감정이 다시 생겨나면은 또 다시 만나고 이런 걸 반복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만나봐야지 아는 거니까 주인공 분께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건 좋겠지만 그 상황에서의 결정은 주인공 분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재회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그 순간만큼의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나 썸을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이게 입맛 따라서 재료가 바뀌듯이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미 그 사람이 마음을 표현했다던가 혹은 이미 고백까지 했는데 차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고 차인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표현을 한 상황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가갔는데 주인공 분께서 나를 싫어한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어떠한 감정,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 이미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구나. 주인공에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씁쓸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주인공분에게 마음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싶은데 마음을 전달했을 때의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왜 안 좋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음은 계속 있는데 주인공과 나의 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굉장히 있지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듦을 감수하고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공분에게 고백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느낌, 혹은 정리는 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그 사람의 속마음 자체가 주인공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이다 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로 훑어본 이후에 상황별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기분 좋게 태양 카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인공 분에게 긍정적이다, 호감이 있다 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기에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안정감을 찾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만큼 더 많이 배려를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게 맞는 거겠지? 라는 의문 정도는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을 수가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고 내가 서툴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주인공을 위해서 한 선택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상황은 연인분들을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선 주인공분을 좋아하고 주인공분의 마음도 이해를 하는데 데스 카드가 나와서 이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주인공분에게 맞춰주던가 아니면 자신의 고집을 밀어붙여서 자신이 원하는 흐름을 갖도록 만들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주인공분에게 맞춰주는 가능성이 더 큰데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자체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인공분에게 맞춰진다는 가정으로 리딩을 이어가자면 이 맞춰주는 부분,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맞춰줘도 괜찮다인지 맞춰주니까 이거 오히려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지 뭐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지속성의 차이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 되던가 새로운 변화인데 그것은 서툴지라도 주인공 분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주인공분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자체는 그 사람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변하려고 했던 점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사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대놓고 티나게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말을 했더라도 주인공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변하겠다는 거지? 지금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최선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흐름에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그 사람의 변화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주인공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려고 한다, 하려고 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재회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주인공분의
상황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제가 확답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연인, 솔로인 상황의 흐름을 같이 들어주시면서 아, 이럴 수도 있겠다를 같이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자면요. 그 사람은 주인공분에 대해서 아직 오락가락하는 상태일 수가 있겠다. 하나의 감정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들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온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감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아, 내가 이러한 부분을 주인공 분에게 맞춰줬다면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 내가 맞춰줬을 때 서툰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부분만으로도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고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감정에는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헤어진 지 오래됐더라도 문득 이랬다면 어땠을까 생각할 수 있는 감정, 속마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한 핵심 자체는 재회를 하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다짐이 지속이 돼서 결국 다시 재회를 할 수는 있지만 재회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는 그 사람의 성격, 행동, 진심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주인공분에게 난 너 싫었어 라고 가슴 아픈 말을 할지라도 사실 그건 주인공분을 좋아했는데 괜히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경우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 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주인공분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맞춰주려고 한다, 배려하려고 한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 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가까워져 봐야 알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도 가까워지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는 염두를 해두고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공 분께서 나 이 사람이랑 왜 이렇게 쿵짝이 잘 맞지? 너무 잘 맞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진짜 그만큼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단 한 가지라도 그 사람은 맞춰주는 부분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공 분께서 그 사람과 잘 맞는 것 같아서 호감이 생기고 있는 중이시라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사귀고 난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주인공 분이시라면 정말 웬만한 상황이 아닌 이상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연인이 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그리고 주인공 분께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변했던 부분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변하는 게 힘든 부분마저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다 라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로 간단하게 훑어본 이후에 상황별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바보 카드에서는 모험심, 도전, 여행, 일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생겨 있다, 생겨났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잘 컨트롤을 한다, 절제를 한다. 그리고 어떤 걸 하고 싶지만 절제하는 마음이 가능한 이유는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는 게 있다. 혹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내가 충분히 절제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기쁨이 더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진 않겠지만 마음에 담아둔 그 사람만의 소망이 존재한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처음 상황은 연인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고 지금 한참 육아 중이신 분을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구애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마음. 하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는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얼마나 즐거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더 힘이 나는 상황들도 있다. 그러한 마음가짐도 생겨난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했을 경우엔 나 바로 날아가겠지 라는 마음가짐이다. 차마 내색을 안 하려고 하지만 자유를 느끼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육아를 하고 싶지 않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 이러한 의미보다는 이 생활도 정말 좋은데 한편으로는 나만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긍정적으로 육아에 몰두하고 계신 상대방 분을 생각하고 카드를 뽑아 주셨다면 아이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기대감과 기다림, 아이가 성장했을 때를 원하고 있다, 어떠한 사람이 될지 궁금하다, 반대로 잘 자라주기만을 원하는 마음이라고도 바꿔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보다는 다른 연인분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거리 연애 중인, 장거리 만남을 하고 계시는 분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마음을 추스리고 참고 기다린다. 그래서 이 기다림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락이라도 했을 때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좋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안 좋게 반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좋은 부분이 연결이 된다면 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떨쳐내기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같이 있고만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항상 그 사람에게 자리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반전이 일어나게 돼버리면 지금 그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도 만나는 날이 적음에도 주인공분이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기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힘들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힘들다고 인지를 하는 순간에 헤어짐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카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암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어떻게든 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써보자 라는 마음가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인분들의 상황은 주인공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연인 상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사실 저보다는 주인공 분께서 상황에 맞춰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격한 변화를 상징하는 타워 카드가 과연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회 상황을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떤 감정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보 카드의 상징이 일탈, 도전으로 상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겉으로는 마음적인 소통, 대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화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하는 것보다 더 원하고 있는 속내가 존재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고자 연락이 왔다면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인 단계이다. 그래서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지만 그게 부가적인 요소라면 과연 연락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아무래도 밤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락이 안 오더라도 마음은 똑같은 이러한 마음가짐인데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컵 3번 카드의 의미가 즐거움으로 해석이 된다기보다는 이미 그 사람이 다른 이성과 썸을 타고 있다든지 이미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주인공분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락이 오면 내가 이미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너에게 다른 마음이 있어서 연락했겠냐? 그냥 안부 전화를 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하고 끝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인공분의 반응에 의해서 만남까지도 이어갈 수는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좋게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타워 카드가 지금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률이 조금 많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분께서 그 사람과 좋은 재회를 바라고 계시다면 시기가 조금 지난 후에 생각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전혀 티를 안 내고 그 사람이 다가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는 숨기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게 꺼림직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바뀌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피해야 할 시기이다 라고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상황은 솔로, 썸인분들의 상황에 예시를 들 텐데요. 그 사람은 주인공분과 썸을 타고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연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망설여지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이유도 예시를 들어보자면 처음에 바보 카드의 의미가 자유를 상징하게 됐을 때 억압받기 싫다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사귀고 싶지 않아 라는 건 아니지만 사귀는 것보다는 지금의 관계가 더 좋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관계를 그대로 지속을 했을 경우에 자신이 원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겠다. 소망, 목표가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만 예시를 들면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만약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은 주인공분이 사람으로 너무 좋은데 연인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데 연인이 됐을 경우에 좋게 해서 평생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헤어진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 한 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자신이 조금 절제하고 참아서 그냥 좋은 사람의 관계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망설이고 있는 무언가의 이유가 존재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확실한 건 분명하게 주인공분과 함께하는 건 좋다 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람은 절제해야 되는 부분에 혹은 감정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잘 컨트롤하고 있다.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로 간단하게 훑어본 이후에 상황별로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모른다. 마음이 지금 부정적인 상태이다. 그런 이유 자체는 순수하게 안정적이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불안한 상태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추구하고 싶은 것은 현실의 안정과 만족이 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보여지고요. 연인 상태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금 그 사람은 카드상으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현실적인 여유가 부족하던가 마음적인 여유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이든 마음적이든 어떤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부정적인 성향으로 돌아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좋게 개선을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마음이 해소가 되더라도 불안감은 떨쳐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무언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기보다는, 행동을 할 거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지금 그 사람에게 처해진 상황 자체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주인공 분께서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한 부분이 따로 있었던 것인지, 그런 쪽에 지금 세세한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카드상으로 여유가 없어졌다는 부분만 찝어서 리딩을 이어가 보자면, 그 사람이 지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유가 없어진 상태라면 아마도 주인공분에게는 그 사람이 마음이 식었다라고 비춰질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가 있겠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애정이 식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주인공분에게는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겠다. 그게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으로 주인공분과의 관계에 의해서 여유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생각이나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잘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어떠한 상황의 흐름이 되든지 결국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없어진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 혹은 현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회 상황을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그 사람은 재회를 바란다, 아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재회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공분을 떠올리게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다시 만났을 때 긍정적일까를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너와의 미래를 그리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아니라 너와의 미래를 그릴 시간이 없어 라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이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과 대화가 이어지려면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안정,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이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추구, 무언가 이런 부분을 제시해야지만 지금 대화가 통할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반대로 주인공분은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도대체 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주인공분에게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황은 솔로 서민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연인과 재회에서 나온 부분과 정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형식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정말 분명하게 그 사람이 주인공분에게 호감이 있다, 나를 확실하게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그 사람에게 주인공분과 가까워질 계기나 가까워진 적도 있을 수도 있었지만 가까워졌더라도 다시 또 서먹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주인공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밀당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하게 주인공분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공과 나는 연인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거나 나는 지금 연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관계로 따져보자면 나는 주인공보다 못난 사람이라서 만나더라도 내가 힘들 것 같아, 이러한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부분 때문에 주인공분을 좋아하더라도 괜히 다시 멀어지려고 자기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정말 확실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것 자체는 주인공분만을 향한 마음은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지금 현실적으로 안정이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된다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면 돈은 아니지만 마음이 있어도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특정한 이유 자체가 그 사람의 성격이 먼저 고백을 못하는 성격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그 사람은 현실적인 부분을 항상 추구해 왔던 사람이거나 지금 현재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로 간단하게 훑어본 이후에 상황별로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의지와 도전 정신, 그리고 기다림, 그 기다림에 대한 깊이, 그리고 인내,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도움이나 어떠한 이야기에 대한 실망감 혹은 거리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불편한 것을 없애려고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연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사건이 생긴 건지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걸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해결을 하고자 했지만 인내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에 도달했을 때 혹은 도달하는 과정 자체에서 실망감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수가 있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인공분과 그 사람이 함께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맞닥뜨린 것인지, 둘의 관계에서 상황이나 사건이 생겨난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흐름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떠한 흐름이든지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스스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불편한 부분을 없애려고 한다, 상황 자체를 종결시키려고 한다 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관계에 대해서 사건이나 상황이 생긴 거라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 사람의 속마음 자체가 겉으로 티를 안 냈을지라도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할 만큼 마음이 아팠다, 가슴이 아팠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극과 극으로 리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 분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둘의 사이를 방해하는 무언가를 없애고 싶어 한다, 혹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자신을 방해하는 무언가를 없애고 싶어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황으로는 재회를 알아볼 텐데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재회 자체로 봤을 때 리딩을 해보자면, 우선 그 사람은 주인공분을 굉장히 그리워한다 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주인공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보이는 마음 자체는 주인공분이 잊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하고 제3자나 누군가를 통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주인공분과 뭔가 연결될 만한 구닥다리가 있으면
일부러 더 차가운 척을 하고 마음이 없는 척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주인공분에게 마음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데 왜 정리를 하려고 할까를 봐보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있는 부분보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로 도달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는 주인공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마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재회는 또 가능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재회가 가능해 보이는 부분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해석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주인공분에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주인공분을 계속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주인공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의사표현 없이 뭔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인공분을 좋아는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 마음을 정리하기 전에 주인공분께서 노력을 한다면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 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사람은 뭔가 마음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예를 들자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기보다는 연애를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안 들지를 선택하는 느낌? 중요한 게 관계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주인공분에게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표현 자체가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제 마음은 당신과 사귀어보고 싶어요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그러한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확실히 의사표현을 한 상황에서 주인공분도 호감이 있는데 이런 성향이 조금 다르신 분이라면 이미 얘기를 하셨을 수는 있지만 좀 더 알아보자는 말을 하더라도 저도 관심과 호감이 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정말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정도 그 사람은 기다릴 걸로 보여지는데 스스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도달했을 때 마음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주인공분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정리하는 느낌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그 사람이 주인공분에게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성향 자체가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연결이 안 됐으면 아닌 거다라고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미 그렇게 관계가 정리가 된 상황이라면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은 되돌리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시기를 잘 조절을 해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공분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상황 혹은 그러한 관계라면 그 사람은 관찰자 입장으로 주인공분을 관찰 중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별개로 주인공분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표현했다가 갑자기 돌아선 경우라면은 주인공분 입장에서는 얘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 주인공분에게 막 떠본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해두시면 좋은 부분이 그 사람이 겉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중요시하는 거는 관계성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은 무언가 종결을 바라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종결이 이루어져야만 다음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